안녕하십니까. 애정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5페이지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일단은 간단하게 뭔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상기체, 실제기체.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체는 뭔지를 알겠어. 기체는 뭔지를 알겠단 말이야. 근데 이상기체, 실제기체 이래버리니까 기체는 기체인데 실제기체는 뭐고 이상기체는 뭐냐고. 자, 그래서 우선은 실제기체 한번 봅니다. 실제기체. 자, 실제라는 말이 뭐예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체를 실제기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공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증기, 뭐 전기가 섞이긴 했지만 그리고 나머지 가스들, 여러가지 가스 많잖아요. 그런 기체 상태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기체, 그게 실제기체입니다. 실제기체. 그럼 이상기체는 뭐냐? 자,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상. 정말 이상적이다 이럴 때 쓰는 그 이상이 요 이상기체 앞에 있는 이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기체, 그게 이상기체가 되겠죠. 간단하죠? 실제기체,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 이상기체, 정말 이상적인 기체.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왜 나뉘어 놨냐? 왜 나뉘어 놨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연력학 같은 경우는 역학적인 공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압력도 구할 수 있고 최적도 구할 수 있고 온도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왜? 자, 실제기체라는 거는요. 실제기체라는 거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즉 수시로 변한다고. 그래서 요 녀석을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기체의 압력을 구하고 싶다. 압력 프레셔 P죠. 압력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부피도 알아야 될 거고 주변의 온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딱 집어서 계산할 수 없는 거야. 왜? 이 녀석은 계속 변하니까. 압력이 1kg였네. 아니, 압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 부피와 온도가 두 개 다 1이었다 라고 쳤을 때 구했는데 구하고 보니 압력이 대략 한 1이 나왔어. 근데 구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주변 환경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온도가 2도씩 올랐더라. 그럼 얘도 값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즉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물론 계산하는 공식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한 시점을 딱 집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요 실제 기체의 경우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상기체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 기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와 실제기체를 만들었구나.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이상기체, 완전가스, 그리고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해가지고 밑에 줄을 좀 그어주세요. 이상기체 법칙, 보일-샬, 돌턴의 법칙 등을 따르는 기체로서 구성분자들이 모두 동일하며 분자의 부피가 0이고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가상적인 기체까지 줄을 꺼주시고, 그래서 부피가 0이다. 부피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상태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절대온도 제가 교육할 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0이다. 왜? 이상기체는 변하면 안 되니까. 변하면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마저 읽어봅니다. 그 기체이다. 실제의 기체들은, 자, 줄을 꺼주세요. 그 뒤에부터.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이상기체와 거의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 자,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상기체라는 거는 압력이 어떻게? 낮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즉,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즉 이런 거예요. 정말 기체 상태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기체 상태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가 된다.
요런 거는 뭐 어떻게 보냐면은,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물입니다, 물. 이거 액체죠, 액체. 물의 분자는 어떻게? 조금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얘들이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물의 분자는.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표면 장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 분자예요. 근데 요걸 가열하면 뭐가 돼요? 증기가 되죠, 증기. 증기는 뭐야? 기체란 말이야, 기체. 증기의 분자를 뜯어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고, 막 지들 혼자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기체 상태. 일대의 분자들. 기체. 즉, 뭡니까? 완벽한 기체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온도는 어떻게? 온도가 높을수록 물이 기체로 바뀌죠. 그죠? 거기서 더 높이면 더 높일수록 완전한 기체에 가까워진다고. 그리고 압력은 낮아야지. 왜? 얘들은 분자들이 꽉 뭉쳐져 있잖아요. 즉, 물을 만들려면 압력을 쭉 뭉쳐줘야 돼. 압력을 가해줘야 되잖아요. 압력을 가해주다 보니까 얘가 물 분자, 즉 분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 기체라는 거는 기체에 가까워지려면은 압력이 작을수록 퍼지겠죠.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물에 가까운 거고, 분자 간의 거리가 멀수록 기체에 가까운 거예요. 즉 이상기체가 되려면 압력은 낮아야 되고 온도는 높아야 되는구나. 요런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력학을 배웠다. 그러면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박스 한번 보시면은, 이상기체는 동그라미 1번, 이상기체는 줄 것입니다. 질량이 있으나 이상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는 없다. 부피가 없어야 상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이상기체의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얘들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고. 왜? 거리가 멀수록 완전한 기체에 가깝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는 줄 것입니다. 응축액화가 불가능하다. 그죠? 상태가 변하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량이 있으나 이상기체 분자 자신의 부피는 없다,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응축액화가 불가능하다. 요거 세 가지 줄 거 주시고 한번 그냥 요런 거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기사를 공부하신다 하면은 외우러 가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문제 풀면서 간혹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은 잠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다시 나오네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해가지고 온도, 압력,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비슷하게.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이 나왔었죠. 그 앞에서. 연력학 용어 정리였나?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은 1몰 인 경우, 1몰인 경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RT로 나타내고, 그리고 N몰일 경우 N몰일 경우에는 PV는 NRT로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N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N은 몰수라고 했잖아요. 몰수. 즉 요 몰이라고, 몰. 그래서 N이라는 거는 몰수가 몇 개냐 이거죠. N, 몰이 몇 개냐. 그래서 요게 몰수잖아요. N. 그리고 P는 압력이었고, V는 부피였고, R은 기체 상수였고, T는 온도였어요. 그러면 두 개 차이점 뭐예요? 몰수가 한 개냐 여러 개냐 이거잖아. 몰수가 한 개냐 여러 개냐. 즉 몰수가 1이 되면은 곱하기 하면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N을 생략해 준 거예요. 몰수가 한 개의 경우. 그래서 1일 경우는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요런 공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몰수가 늘어나면 뭐 2개 내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넣어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은 요거 두 가지씩 같은 거예요. 요거를 밑에 거를 알아두시면 되죠. PV는 nRT. 그래서 1일 경우 뭐 1 넣어주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압력, 부피는 nRT와 같다. 자, 요 공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N은 N분의 W라고 했습니다. 자, 몰수 구하는 공식.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 그죠? 거기에서는 무게라고 나오나요? 뭐 질량이나 무게나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분자량 분의 질량 하면은 몰수가 나온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지지난 시간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요 PV는 nRT라는 공식을 PV는 M분의 WRT로도 쓸 수 있구나. 그죠? 요 녀석이니까 결론은 N 자리에다가 M분의 W를 넣어도 똑같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분자량을 구할 수도 있고 요 공식을 이용해서 뭐 압력, 부피, 기체 상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온도도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구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는 단위에 따른 기체 상수의 R값 해가지고 리터 ATM per K몰일 때는 뭐 0.082 해서 나오는데 요런 거는 이제 단위에 따라서 이상기체의 값이 바뀐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공전행동 기계 기사,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공전행동 기계 산업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가스 기사.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가스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그전에부터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던 법칙이죠. 보일, 샤레 법칙에서 나옵니다. 보일, 샤레 법칙. 보일, 샤르의 법칙. 근데 책에 보시면은 보일의 법칙, 샤레 법칙, 그리고 보일, 샤레 법칙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뭐냐? 보일의 법칙은 보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샤레 법칙은 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짬뽕해 놓은 게 뭡니까? 보일, 샤레 법칙이다 라는 거고, 자, 요 보일, 샤레 법칙을 정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뭐냐면은 T 분의 PV는 C다. 자, C라는 건 제가 일정하다 라는 거죠. 일정하다 라는 거를 제가 C로 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T분의 PV는 C다. 일정하다. 요 공식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유도가 됐겠죠. 즉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 뭐가 있었어요? 제일 이번 시간에 처음 배운 게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 법칙, 즉 보일샬 돌턴의 법칙을 만족하는 게 뭐다? 이상기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 보일샬의 법칙을 만족하는 게 이상기체다 했으니까 즉 요 공식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PV는 nRT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공식에서 상수만 제외를 시켜볼게요. 상수. 그래서 상수를 제외시켜버리면 n 개수잖아요. 개수. n 없어질 거고 r 기체상수라고 했죠. 없어질 거고. 자, 그러면은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PV는 T가 남았네. T. 그러면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T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T분의 요게 이제 내려갔으니까 값이 없겠죠. 요 녀석들은 일정하다. 요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그게 요 공식이구나. 그래서 요걸로 이제 보일-샬의 법칙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공식이다 라는 거고, 일정하다, 일정하기 때문에 결론 뭡니까? T1 분의 P1 V1은 T2 분의 P2 V2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자. 요거는 꼭 알아두자. 우리가 보일샬의 법칙을 공부할 때는 요 녀석은 적어도 알아두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적어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1 P1 V1은 T2 P2 V2. 자, 이렇게 적어두고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보일-샬의 법칙에서 보일의 법칙 한번 봅니다.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 일단은 읽어볼게요. 3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일의 법칙 줄 거 씁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중요해요.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즉 보일의 법칙은 요 녀석은 T는 C구나. 온도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도 줄을 꺼주세요.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까지.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 보일러 법칙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온도가 일정할 때의 법칙이에요. 온도가 일정할 때의 법칙. 자, 그러면은 요 공식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했으니까 T1, T2가 같겠죠. T1, T2 같으니까 얘들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략하고 남는 공식 뭡니까? P1, V1은 P2, V2란 말이에요. 그럼 요 공식을 갖고 오면 되겠네. P1, V1은 P2, V2 즉 T가 생략돼 있다. 온도가 생략돼 있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최적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최적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최적 압력에 반비례한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 그래서 요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최적을 구해야 되잖아. 여기서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했으니까 그럼 최적 남기고 넘기면 되겠네. V1은 자 P가 내려가겠죠. P1분의 P2 V2 요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V1 P1은 자 요 관계가 뭡니까? 요 관계를 반비례하라 합니다. 반비례. 분모로 내려갈 경우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P1이 위로 갔다. 그럼 요 공식을 비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P1이 내려가 버렸으니까 요 녀석들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즉 부피가 늘어나면 압력이 내려간다.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일러 법칙.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요 값을 보는 거예요. V1, P1. 요 두 개를 비교한 거죠. 요 두 개. 비교해보니까 최적과 압력은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자, 그럼 샤레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샤레 법칙. 자, 샤레 법칙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샤레 법칙에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줄 꺼주세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압력이 일정할 때, P가 일정하다. P가 일정하다. 그럼 요 공식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P가 두 개 이렇게 사라지겠죠. P가 이렇게 사라진다고. P가 사라지면은 그 공식 갖고 오면은 자, P만 빼고 갖고 오면 되죠. T1 분의 V1은 T2 분의 V2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만 남기고 또 치환하면 됩니까? 최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적만 남기고 넘겨주면 되죠. V1 빼고 넘기면은 V1은 자 T가 위로 가니까 T2 분의 V2 T1 T1은 앞에 쓸까요? 뭐 관계는 없지만 T1, V2 요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관계는 뭐라 했습니까? 위에 있을 때는 비례한다. 밑에 예를 들어 밑에 있으면 반비례니까 근데 요거는 V1과 T1이 V1과 T1이 어떻게 비례하네. 위에 있으니까 비례하네. 그거를 나타낸 거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어디에서 나왔다? 요 공식에서 나왔다. 그 샤레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보일러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보일 샤레 법칙은 뭐냐? 보일 샤레 법칙. 자, 보일러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 빼고 가져왔죠. P1, V1, P2, V2. 그리고 샤레 법칙은 압력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 빼고 가져왔단 말이야. T1, V1, T2, V1, V2. 이렇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일 샤레 법칙은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요건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우고요. 자, 그럼 남아있는 한 개. 보일 샤레 법칙. 이건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짬뽕이다. 짬뽕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봅니다. 보일 샤레 법칙 줄 꺼주세요. 일정량의 기체가 가진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아래 식에서 그 뒤에부터 줄 꺼주세요.
분의 PV는 일정일 때 최적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자, 거기 나오죠. 밑에 시계. T분의 PV는 C, 일정하다는 뜻이고, 거기 옆에 공식, 뭡니까? 요거. 제가 아까 써드린 거.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여긴 뭐 일정한 게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옵니다.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라는 걸 가지고 오시면 되죠. 가지고 와가지고 뭐만 남기고, 최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최적만 남기고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V1만 남기고 넘기면 V1은 자 P1은 내려가죠. P1은 내려가니까 P1 T2 분의 T1은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T1 P2 V2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 최적은 압력의 반비례하고요. 요게 밑으로 가면 반비례. 온도에 어떻게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요걸 나타내는 거죠. 보일-샤레 법칙. 짬뽕 해놓은 거 합친 거 두 개. 보일의 법칙과 샤레 법칙을 합쳤다. 그럼 즉 T1분의 P1V1은 일정하니까 요런 공식이 성립이 되고 요 공식에서 최적만 남기고 유도 공식을 써보니까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앞에 했던 거 다 합쳐서 종합해 놓은 거죠. 그게 보일-샤레 법칙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정리해 놓으실 거는 뭐다 하면은 결론은 뭡니까? 뭐가 일정한지만 알면 그것만 빼고 치환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온도 빼고 P1V1, P2V2 가져와서 치환해 보면 되고 예를 들어 샤레 법칙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 빼고 T1V1, T2V2 가져와서 치환해 보면은 최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압력이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온도가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보일-샤레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가 일정한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법칙이고요. 샤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본, 앞살. 앞살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본, 앞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발음하기가 살이 좋으니까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본, 앞살. 즉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고 샤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 본, 앞살. 본, 앞살. 본, 앞살. 앞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법칙이고 샤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법칙이다.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간혹 나오긴 해요. 근데 보온 앞살만 외워놓으면 절대 안 틀려. 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보일의 법칙을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하면은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또는 뭐 이상기체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법칙이니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보온 앞살. 그럼 샤레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압력이 일정한 상태의 법칙.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면은 보일-샤레 법칙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톤의 분합 법칙에서 5번에 나오는데 달톤의 분합 법칙 요거는 줄만 좀 꺼주세요. 여러 종류의 이상기체를 혼합할 때 이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각 기체 부분 압력의 총합과 같다. 뭐 이건 당연한 소리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정말 당연한 소리. 정말 당연한 소리야. 이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이상기체를 혼합했대요. 그럼 어떤 공간에다가 기체의 종류는 많죠? 기체의 종류가 많은데 여러 가지 기체를 혼합했다. 예를 들어 제가 요 박스에다가 세 가지 기체를 넣은 거예요. 1번 기체, 2번 기체, 3번 기체를 넣었다. 그럼 여기에 분합은 뭐냐? 분합 법칙이니까 여기에서 총 압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여기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 다 더하면 뭐예요? 전체 압력. 이게 달톤의 분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하면은 전체 압력 P가 나온다고.
이게 뭐다? 달톤의 분합 법칙. 뭐 법칙 치고는 그죠? 아주 쉽죠. 다 더하면은 전체 압력 나온다. 이거잖아요. 분합이 뭐예요? 분합. 부분압력. 부분압력을 더하면은 전체 압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37페이지에 실제 기체.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줄 꺼주세요. 이상 기체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거기까지 일단 줄을 꺼주고 뒤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피가 0인 기체는 존재할 수 없다. 요게 이상 기체니까. 그러므로 실제 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하고 분자 자체의 부피도 무시할 수 없다. 그 인력도 있고 부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줄 것입니다. 이상기체와는 반대로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낮을 때 이상기체 법칙으로부터 제외된다. 거기에도 줄 거주세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 기체를 응축액화시킬 수 있다. 그게 이상기체 정반대잖아요. 인력이 존재하고 상태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온도와 압력이 낮을 때 이상기체에 속하지 못한다. 이상기체랑 완전히 반대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반데르발스의 방정식에서 나오는데 자, 요런 거죠. 실제 기체. 자, 제가 적어둔 PV는 nRT가 뭡니까? PV는 nRT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와 큰 차이점이 뭐다? 얘는 인력이 있고 분자 간에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이 있다. 책에서는 부피로 나오니까 부피라고 할게요. 부피를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죠. 부피. 자, 그러면은 요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니까 여기에다가 인력값과 부피값만 보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인력과 부피. 내가 왜 요걸 더하기로 적어놨을까? 인력과 부피를 보정해주면 되죠. 그럼 밑에 공식 한번 보세요. 1몰인 경우, 그리고 n몰인 경우, 아까 전에도 나왔습니다. 1몰인 경우, n몰인 경우. 그래서 1몰인 경우를 보자고요. 그럼 1몰인 경우에는 이상기체일 경우, 요 n이 사라졌었죠. 그래서 요 P를 요렇게 갖고 와보니까, P에다가 뭐를 해줬어요? 더하기 V 자승분의 A 해가지고, 요 값이 뭡니까, 요가? 요 값이 인력입니다, 인력. 그리고 인력에다가 이제 V를 갖고 와보죠. V는 빼기 B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실제 기체의 부피는 RT. 어때요? 크게 안 어렵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상 기체에다가 인력과 부피만 대입해 준 거죠. 보정을 시켜준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고, 요 녀석은 뭐 크게 문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인력과 부피가 없고, 실제 기체는 인력과 부피가 있구나. 그리고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기체, 실제 기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 요 정도만 딱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는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38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설명 중 내용이 맞는 것은 해가지고 1번 1BTU는 물 1파운드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뭡니까? 1BTU는 물 1파운드를 1도F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절대압력은 대기압의 상태를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이다 되어 있는데, 저희 압력에서 배웠습니다. 절대압력은 뭐를 기준한다? 완전 진공.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이상기체를 단열 팽창시켰을 때 온도는 내려간다. 자, 요게 맞아요. 3번은 맞아요. 밑에 읽어보고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4번 보일-샤르의 법칙이란 기체의 부피는 절대압력에 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반비례한다 돼 있는데, 어때요? 보일-샤르의 법칙 방금 했어요. 절대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하죠. 이거 있잖아. 정리했을 때 V1은 P1 그리고 T2 맞죠? 요게 갑자기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냐.
V1은 P1 분의 T1, P2, V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T2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어떻게 비례하더라. 그럼 요게 반대죠, 반대. 압력에 비례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온도에 반비례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 두 개가 바뀌어야 맞는 거고, 답은 3번이 되죠. 이산기체를 단열 팽창시켰을 때 온도는 내려간다 해서, 이산기체를 단열 팽창시킨다 라는 거는 우리가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산기체의 이상적 사이클입니다. 이 녀석이 이상적 사이클일 때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단열 팽창시켰다. 구간이 요겁니다. 요 구간 팽창. 그럼 팽창이란 건 뭐예요? 제가 교축이라 했죠. 팽창이라는 거는 교축이라 했고, 교축되면 기체가 어떻게 변한다? 온도와 압력 PT가 감소하고 뭐가 일정하다? 엔탈피는 일정하다. 그러면 요 3번에서는 단열 팽창 시켰을 때 온도가 내려간다. 아, 온도 내려가네. 그래서 3번 맞죠?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의 문제는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산기체의 엔탈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은, 엔탈피 변하지 않는 과정, 엔탈피가 일정하더라. 교축 과정.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요런 문제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산기체와 실제 기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PV는 nRT 해가지고 그런 공식이 있고, 그 다음 보일-샤레 법칙 공식, 그것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T분의 PV인데 요거죠. T분의 PV는 C, 요 공식 하나로 보일-샤레 법칙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달톤의 분압 법칙은 뭐예요? 분압, 부분 압력을 다 더하면은 총압이 나온다. 제일 쉽죠? 그런 내용이니까 크게 어려워하실 부분도 없고, 그냥 한 번씩들로 듣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 꼭 외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온, 압살, 요거 하나로 모든 공식이 정리가 되더라. 보일러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거고, 샤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거, 모든 법칙이 정리가 돼버렸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기체 상태 변화 해가지고 뭐 등온 과정, 단열 과정, 폴리트로픽 나오는데, 요것도 뭐 크게 할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강의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이 있습니다.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